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개묘년을 맞이해서 번쩍 뛰어오른 토끼처럼 올해는 우리 증시도 활기를 찾길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설이 이렇게 찾아오는 만큼 우리 증시에도 까치는 찾아오게 될지, 그리고 설 이후에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면 좋을지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설날을 대비를 해서 2023년 개묘년 설날 맞이 이제 특강이면 특강인 거고, 올해 시장 어쨌든가 여러분들이 유종의 매를 잘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해드릴 강의는 작년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가지고 올해 시장을 또 어떻게 또 대응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 이제 시점 매매 정수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작년 1월 17일서부터 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결국은 작년 상반기 1월달서부터 3월달 대응이 잘 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달까지 해서의 대응이 잘 됐던 사람들이 손실이 적었거나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시장이 됐었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작년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했지만 그때는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서 하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은 현금화 대응, 그리고 종목들이 급락을 하거나 시장이 급락을 하면 바닥에서 싸게 사서 저점에 사서 올라오면 팔아라. 그래서 그게 게릴라 전법이다. 뭐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이 했었던 이제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종목 얘기를 또 해주는 그런 시간을 1시간 동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시간이 좀 모자라서 조금 빠듯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 시장 대응. 자,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는 실전 매매 정수 녹화 방송이나 신의 한 수, 그 다음에 공개 방송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실전 매매 정수 방송을 녹화 방송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내용들 다 있는데요. 저는 시장이 상승하거나 강할 때에서는 빨간색 넥타이를, 안 좋을 때에서는 파란색 넥타이, 그리고 그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애매할 때거나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섞어서 메고 오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1월 4일서부터 지금 그렇고 있는데, 자, 작년 시장 대응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자, 1월장에서 1월 17일 날에 대놓고 이제 손절 대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금화 대응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바로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이때서부터 급락을 시작하면서 설날 들어가기 전날 반등이 나옵니다. 딱 설날 딱 들어가기, 그러니까 작년 설날 들어가기 전에 반등이 착 나오는데, 아니 현금 대응 잘 하고 나서 저도 설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공략을 하려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양봉 나오길래 올라가길래 아쉽지만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1월 17일 날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대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2월 설날 이후에서 매매 시작을 하고 진단키트 관련 공략해서 수익 잘 줬고, 3월 달에서는 이때쯤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태가 터졌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에너지 관련주, 사료주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라갔으니까 싹 다 팔고, 이쪽 사료주 공략해가지고 그때 당시 음식업종 사료주들 굉장히 좀 잘 갔었죠. 대주산업부터 해가지고 사료주들 막 잘 갔고, 그 한일 사료도 잘 갔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서부터 사료비로 곡물주도 또 공략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팔고 내려오니까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품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일 것 같아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수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다시 안 좋아져서 싹 다 손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서 보니까 이때가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또 급락할 것 같아서 또 현금화 대응을 하고 그냥 큰 맥락으로는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7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대응은 뭐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뭐 그래도 6개월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니까 7월 달서부터 떨어진 다음에 또 반등 줬죠. 또 하락하고 또 반등 줬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개천절 한글날 기준으로 다시 매수해라. 그리고 7월 달에서도 매수해라. 반등 주면 팔아라. 매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1년 동안에 너무 큰 대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나실 만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강연회 때에서 이제 많이 써먹었던 시장 대응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자신 있게 이때가 이제 1월 17일이 이쯤이에요. 정확하게 며칠 날인지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 캡처를 떠놓은 거니까 이때 이제 현금화 대응을 시켰는데요. 요때서부터 해서 요게 설날 들어가기 전까지의 반등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설날 시작이고요. 설날 들어가기 전까지 전날, 그러니까 설날 들어가기 마지막 그 휴일 전날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때에서 매수 잡아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아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매수를 잡은 게 아니고 현금화 대응을 여기서 해줬다라는 거죠. 현금화 대응을 시켜놓고 종목들이 30%는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애들은 40%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그렇죠. 여기네요, 여기. 이전 필요 없습니다. 1월 17일 날에 여기서부터 종목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정도의 손실을 계좌 손실이 이 정도가 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매매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박스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박스권 매매할 수 있다 그랬죠. 공개 방송에 얘기했던 거는 또 빠질 거다. 근데 원래는 그 시점을 4월 달이나 5월 달로 봤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 밀려가지고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했거든요. 반등을 주더라도 이거는 또 빠질 거다. 그리고 1월 17일 날에 했던 얘기는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분명히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도 대응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에이 설마 빠지겠어? 뭐 빠지더라도 이미 물렸는데 어떡해.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가 대부분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일단 조심해야 돼. 이걸 피했을 때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는 게 일단 키포인트예요. 여기를 피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등 줄 때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또 빠질 거다. 또 빠질 건데 그 시점은 4월, 5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4월 달, 5월 달에 시장 박살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녹화방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얘기를 6월 2일 날에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이때보다 더 빠졌던 걸로 갔는데 어쨌든 6월 2일서부터 내리 빠지고 7월 초부터 아마 반등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트가 여기까지 나온 거는 이 다음날 제가 강연회를 이 다음날 강연회가 준비돼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여기를 집어놨던 건데 어쨌든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였었고요. 그때 당시. 그다음에 코스닥도 자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그때 여기가 1월 17일 여기가 6월 2일 이때부터 이제 하락하는 거 봐봐요. 지금 막 쏟아져 내려가죠.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차트를 돌려서 작년 2022년 1월달 1월 17일 바로 여기네요. 여기가 14일이고 요 날이 18일 여기가 17일 14일 17일 월요일 날 자 노란색으로 제가 조그맣게 요 정도 모습에서 한번 현금화 등 시켰고 6월 2일 날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6월 10 여기가 6월 2일이면 여기네요. 거의 뭐 빠지기 직전에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6월 2일 날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고 거기서부터
빠진 거고 7월 달까지 그렇죠? 7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빠졌던 흐름인데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태까지 시장을 작년 한 해만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째입니다. 17년 동안 쭉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장이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래로부터 해서 저는 상승장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니 하락장이 시작돼 상승장 끝났고 하락장 시작이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박스권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고 하락하는 도중에 박스권 주고 또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자,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안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차트를 가까이 보면은 폭포처럼 또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한 40% 정도 보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6월달 여기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왜 그렇게 안 떨어지냐면 이미 벌써 충격을 받은지라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도 떨어지긴 떨어져요. 마이너스 20에서 뭐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정도, 뭐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개천절 전후로 해서 제가 주식 사도 된다. 개천절 날, 그 다음에 한글날 이때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 이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올라갔다가 최근에서 다시 떨어질 때쯤에서 조정받을 때 제가 배당 받을 거 아니면 대부분 연말장 연초장에서 흔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이 난 사람들은 팔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밀렸어도 테마는 잘 갔죠. 바로 중국 소비주. 그래서 오늘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 소비주를 제가 언제서부터 강하게 얘기했었냐면 11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11월 전에서는 자 10월 달, 자 9월 달, 10월 달 장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9월 달뿐만 아니라 8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절반을 날려먹은 상태에서 그렇죠? 하락했으니까 물론 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해가지고 관련된 섹터들이 뭐 에너지 관련주서부터 해서 간 애들은 갔으니까 막 몇몇 애들 막 갔어요. 막 뭐 갔는데 중간에 뭐 태조 이방원도 뭐 가기도 했고 막 갔는데 걔네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장이 하락하고 떨어지니까 태조 이방원서부터 해서 뭐 사료주 관련주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 몇 프로 됐다? 마이너스 60%.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은 먹으면 파는 겁니다. 장기 투자 안 돼요. 하락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좋은 방법 아닙니다. 흔들면 싸게 사서 먹으면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어려운 거 끝났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작년에 시장 대응을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현금화 대응 시켰고 현금화 대응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마이너스 40% 깨질 때 난 안 깨졌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남들은 마이너스 40%에서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 마이너스 40%짜리가 마이너스 30%로 줄어들겠죠. 근데 반등을 먹는 사람들은 수익이 10%, 20%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떨어지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제 8월 달서부터 보면은 시장이 어때요? 녹 나오는 시장이죠.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11월 달 결국은 11월 달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된 게 바로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얘기하는 거죠. 게임주, 엔터주는 뭐 게임주도 엔터주로 들어가지만 영상, 방송, 콘텐츠, 뭐 뮤직, 영화, 뭐 드라마, 웹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쪽 애들이 움직임이 강하길래 오케이 이쪽 애들이 좋다. 근데 사실 제가 이쪽이 되게 좋기는 좋았는데 방송에서 추천한 거 다 좋다 그랬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이혜은 아나운서가
전문가님, 그러면 중국 소비주는 뭐가 좋습니까? 이걸 대놓고 물어봤어요. 11월 달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중국 소비주는 다 좋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 영화, 콘텐츠, 드라마 제작 다 좋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도 추천주를 뭐 GKL이라든지 그렇죠?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여행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 위주로 많이 줬을 뿐이에요. 그럼 걔들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도 수익 중에 있어요.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11월 달에 제가 봤던 거는 중국 소비주가 그래도 제일 화장품도 지금 강하게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화장품주들도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11월 달에 봤었고 이쪽을 계속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개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중국 소비주 위주로 계속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잘 시켜왔었었는데 원래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정 전문가가 하락한다라 그러면 현금화를 해라. 그냥 하라고 얘기 안 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저점이 깨졌고 이제부터 종목들이 빠질 겁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습니다. 한 마이너스 20% 30%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네들은 물렸는데 현금화 대응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할 때에서는 이제는 피를 토하는 장이 올 거다. 이제 물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뭐부터 해서 가장 강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피고름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큼 고통스럽고 작년에 다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미 벌써 깨질 만큼 깨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빠질 만큼은 많이 빠졌고요. 그렇다고 뭐 더 이상 안 빠진다는 뜻은 아니고 박스권장은 자 상승장은 매매하기 쉬워요. 상승장은 뭐만 하면 되냐면 거꾸로만 안 타면 됩니다. 상승장은 최고점에 잡아도 기다리면 또 수익 나요. 아무리 주식을 못해도 고점에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하락장은 작년장이죠? 하락장이죠.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차트 봐봐요. 똑같죠? 하락 이렇게 움직이죠? 저는 그거를 1월 17일 날에 본 겁니다. 1월 17일 날에 그 하락장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하락장은 저점에서 잘 사도 수익이 날 때 안 팔면 어때요? 더 깨지죠. 저점에서 잘 샀어요. 수익이 1, 20% 났네? 안 팔면 더 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은 수익이 났다고 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닙니다. 팔아야 수익이죠. 상승장은 냅두면,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팔면 억울합니다. 팔았더니 종목이 어떻게 돼요? 1000% 가는 거예요. 10% 먹고 팔았더니 1000% 갑니다.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NF, 에코프로, P&E 솔루션, 지금 원익 P&E로 바뀌었나요? 그거부터 해갖고 뭐 후성도 바닥에서 500%는 올라갔을 거고 1000% 올라간 종목도 작년에 많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마 세종공업도 바닥에서 한 7, 800%는 올라갔을 거고 세종공업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여기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거의 실전 매매 정수 제가 원래는 2015년도서부터 16년도 여기 10월달 여기에서 이제 시즌 1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방송 계약이 만료가 돼서 타방송을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온 게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거의 초창기 때 실전 매매 시즌 2를 열면서 초창기 때 줬어요. 줬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50%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바닥 종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장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줬죠. 그 수익률이 바닥 대비는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뭐 여기서 물렸을 거니까 여기서는 한 200% 정도. 근데 바닥 대비는 500%인가 700%인가? 바닥 대비는 490%? 513%?
그래 하여튼 500% 올랐다 치고 그러니까 2만 원짜리 2천 원짜리 종목이 13,000원까지 갔으니까 잘 갔죠. 그러니까 상승장에 만날 때에서는 종목을 빨리 팔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승장은 그래요. 자, LNF 얘기한 김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2022년도 이때 당시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20만 원 가면은 이게 1000%입니다. 10배. 10배가 1000%거든요. 2만 원짜리 종목이 20만 원 가면은 1000%인데 27만 9천 원, 28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대략 뭐 1,500 정도는 간 거죠. 여기가 2만 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종목을 샀을 때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뭐 1,300%든 1,500%든 뭐 10배 이상 뭐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어떨 때에서 상승장에서. 그래서 상승장의 매매법과 하락장의 매매 방법은 분명히 반대인데 그냥 사면 물리면 그냥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 코스피를 조금 이제 크게 봤습니다. 2020년도서부터 이때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거.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좀 더 쉽게 보이니까. 자, 좀 더 보기가 좀 더 편하죠. 가지를 다 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추세가 좀 보여야 돼요. 자, 추세를 보면 자,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 요걸로 자, 추세를 보면 이렇게 상승 N자를 그립니다. 그렇죠? 목표치를 준 거예요. 자, 1월 17일 날 그러니까 여기 단기 조정 시그널은 여기서 이제 슬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깼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도 6월 달인데 6월 달, 7월 달이 그러니까 고점은 고점이지만 저쪽을 상투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라는 게 이렇게 눌리고 나서도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경우를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서 이쯤이면 조정을 받겠구나 예상은 했어요. 여기서 예상은 했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일단은 예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올라간 폭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냥 두고 봤죠. 근데 1월 17일 날은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자리를 이제 슬금슬금 깨려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1월 17일이죠. 자, 제가 여기서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사실 이 얘기는 할 줄 몰랐는데 원래는 저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1월 17일 왜 저 전문가가 1월 17일 날에 현금화 대응을 하고 했을까? 자, 주식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죠. 그리고 또 조정받죠.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끊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흐름은 이거는 그냥 약간의 경계 단계. 위험한 건 아니에요. 경계 단계.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도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가 6월 달이니까 여기가 거의 12월 달이죠. 6개월 정도 조정받았으면 도대체 뭐 얼마나 더 조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갔을 겁니다. 근데 1월 달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마지막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왜? 이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게 조정이 아니고 올라간 폭에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하락장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락장이 시작이 되려면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으면은 이 중심만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수 3,300인데
지수 뭐 2200 정도까지 조정받는다. 700포인트 조정받는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를 조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주식을 샀어요.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50% 정도는 다 떨어질 건데 조정이니까 버티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떨어질 거니까 현금화를 일단 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떨어지는 그 흐름과 수급과 상황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락장으로 바뀌려고 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거를 이 한마디로 왜 이정수 전문가는 1월 17일 날에 현금화 대응을 강하게 하면서 왜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설명으로 다 하기에는 보여드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설명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 납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오케이, 이쯤 됐으면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거는 눌림목 조정이 아니고 이제는 하락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전략이 바뀐 거예요. 어떤 전략? 종목들이 폭포수같이 급락을 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면 그거를 싸게 사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지만 이때 당시 현금화 대응한 사람들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밑에서 싸게 주는 것 같은,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죠. 고점에 산 사람들이 힘들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면 좀 싸게 사야지, 입장이 크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자체를 폭락하면 싸게 사자, 그 전략을 들였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지수는 작년에 계속 하락 트렌드를 그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 하락장의 매매는, 그러니까 상승장의 매매는 이거 상승장이죠. 주봉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은 어지러워서,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트렌드를 그려요. 내려가고 반등 주고, 내려가고 반등 주고, 내려가고 반등 주고, 내려가고 반등 주고. 근데 지금 W자를 만들면서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미 강연회에서 작년에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2001년도의 장과 좀 비슷하다. 지난번에 추석 때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전 강연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한글날 강연에서도 한번 했었을 겁니다. 자,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2000년도. 자, 여기 이렇게. 이때도 좀 비슷했죠, 상황이. 98년도 이제 뭐 외환위기 IMF 시절 때 급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슉 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1년 내리 빠지죠. 이게 작년 2020년도, 22년도 상황과 조금 비슷해요.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23년은 요 정도 상황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10월 달, 뭐 11월 달, 이거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을 해드렸던 건데, 뭐 예상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렇게 잘 빠지질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저번 했던 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차트를 더 길게, 쭉 길게. 자, 이거는 지금 다 주봉이고요. 자, 역사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 앞이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죠. 85년도서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역사적으로 떨어졌던 폭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 이거 서브프라임.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2008년도까지 뚝 떨어졌던 요 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로 떨어진 거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떨어진 게 이 정도 폭인데 요 폭.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거 요 폭. 그리고 여기가 이제 IMF 때 떨어진 거는 IMF 때는 요 정도인데 이거 말고 여기서 떨어진 거 요 정도 폭.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폭을 보더라도 역대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때 플러스 그 앞전에서 떨어졌던 거. 2017년도에서 상승장이 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뭐가 급등했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LG화학 뭐 이런 애들이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막 급등했었던 2017년도. 잠깐 1년 동안 상승장이 왔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코로나의 타격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던 점. 서브프라임. 주식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느꼈던 게 여기거든요. 그거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코로나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코로나 때. 2020년도죠? 그때 요만큼 빠졌습니다. 자, 다스가 넘어갔으니까. 자, 코로나 때 떨어진 게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때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더 빠진다? 그렇죠.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질 수 있는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하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최근 시장도 이해할 수가 없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 그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에서도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891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 깨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5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뭐 건설사 부도부터 해가지고 뭐 은행주들도 막 여기저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떨어질 때 여기 892포인트까지 빠질 때 이 막 급락 폭포수처럼 막 전 종목들이 막 다 하한가 가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때는 전 종목이 다 한가를 갑니다. 전 종목이 거의 다 거의 다 그냥 시세판을 보면 시세판 이렇게 보면은 한 줄에 한 10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10줄, 그러니까 1000개 정도 되죠. 1000개가 다 새파래요. 팔하지 않는 애들은 하한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걔네들도 이 당시는 하한가 제도가 15%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보다 호가가 하나 정도 비거나 뭐 이런 정도지. 예, 그랬던 장. 워낙 그때는 하도 겁을 주니까 500포인트까지도 막 예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떨어지죠. 그리고 웃긴 게 반등을 줘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희망을 갖죠. 그 희망을 또다시 무너뜨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V자 반등을 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살아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물린 거 손절도 못하고 갖고 있는 거 혹은 단타 싸니까 단타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렇게 줬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1, 2, 3, 4, 4개월을 또 고생을 시키죠. 또 고생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보면은 기업의 뉴스로 움직이는 느낌도 아니고 실적으로 뉴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반대로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골려먹을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제가 2006년도서부터 독일 월드컵 이후서부터 해서 전문가 생활하면서 쭉 봐왔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꾸로 해갖고 돈 깨먹을까 이거를 궁리하는 애들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세력 애들이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생하고 여기서 이제 희망을 꺾어버리니까 또 떨어질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그랬던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에서도 고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로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역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망할 것도 아니니까 사놓고 장기 투자 정말로 5년, 10년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더 떨어지냐 이거죠. 쉽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자, 또 다음으로 이건 이제 6월 2일 날에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6월 2일 날에 현금화 대응하라고 했다고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 전문가들은 다 그랬다라고 다들 과거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증거 자료 아주 간단한 거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6월 2일 날에 시장 박살난다고 하도 너무 겁을 주니까 제가 그냥 겁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시장 급락할 거니까 현금화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아주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현금화를 한 거예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말 안 듣고. 근데 현금화를 시켜놨더니 노란톡방에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필명이니까 째려보는 어피치라는 사람이 이정수 현금 만들라더니 잘만 오르네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왜냐면 미국 시장이 반등 주는 거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삐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제가 강퇴시킨 거 아니고요. 본인이 나갔습니다. 나간 날짜가 6월 3일 금요일 날이에요. 저한테 반말하고 나간 그 시간은 6월 2일 저녁 9시 45분이고요.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고마운 거죠, 이제. 왜? 증거 자료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강하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미국 시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에이씨 잘못 손절했네 이종수 전문가 반말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일 제가 6월 2일 날 낮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6월 2일 날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저는 잘 얘기한 거죠. 6월 2일 날. 6월 2일 날이 요 날이니까. 요 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하도 여기 조금 해갖고 6월 2일 날이 빠지기 전, 그러니까 여기 장대음보로 보기 6월 3일이에요. 6월 2일 날 빠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기가 6월 2일, 6월 2일 전날이에요. 6월 2일 여기 있죠? 빠지기 직전.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부터 제가 빠진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빠지기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노란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했다는 거야. 그럼 잘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잘못 손절하는 줄 알고 저한테 뭐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30에서 기본 30%고요. 마이너스 40% 박살이 난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 분석 하기야 하죠. 근데 안 맞아요, 잘. 장이 박살날 때는 그게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 남들 다 하는 차트만 본다? 자, 차트만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말이나 될까요? 만약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저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 그래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음봉도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 떨어지기 전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저기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제 폭락할 거다. 조정이 아니다. 급락할 거다. 종목들 20, 30% 박살이 날 거다. 현금화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다 못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냥 차트만 보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차트만 봤으면은 뭐 추세선 여기가 깨지든가 저점이 깨지든가 아니면 음봉이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힘의 방향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다시 거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했었던 부분에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예상대로 된 거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저의 증거 자료가 돼준 요 자료. 그래서 나중에서도 제가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조심하시면 되는데 지금 장은 안 좋은 장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나머지들은 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등 시장 추세 전환, 기술적 반등. 이거는 이제 작년 얘기예요. 올해 얘기 아닙니다. 작년에서는 이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작년에 강연회에서 많이 써먹었던 자료인데 작년에서는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반등 시장 추세 전환 아니다.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단타 치면서 먹고 팔고 하다가 더 빠지면 엄청난 기회다. 과거에도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왔다. 그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장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박스권으로 보면은 무겨놓으면 맞는데 작년에 하락장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서도
작년에 얘기한 거를 오늘 그냥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건데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시장을 좋게 보는 거 아니다. 하락장이다. 큰 시장의 관점에서 현 시장은 하락장 속 박스권장이다. 이건 뭐냐면 작년 7월달, 6월달, 5월달 강연에 준비하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17일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 하락장이다. 작년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가 계속되는데 박스권 시장이다. 하락장을 접어들어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매 관점으로 가져가고 3월부터 뭐 기술주 성장주 하지 말고 이때서부터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기술주 반도체 싹 다 빠졌죠. 계속 빠졌죠. 카카오도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1월 달서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지만 3월 달서부터 보더라도 반토막 70% 마이너스 70, 60% 떨어진 게 이미 벌써 3월 달서부터 제가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3월 달부터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 인상한다고 했어요. 성장주 기술주도 안 간다는 얘기가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줄 나오고 사라졌죠. 근데 저는 그걸 캐치를 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계속 압박을 줄 거다. 에너지 플레이션, 이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작년 3월 달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준비했었던 5월 강의, 6월 강의, 7월 강의 써먹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꺼내느냐? 이미 작년에 제가 미리 예상을 하고 했었던 얘기가 지금에서 나오죠. 작년에 했던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겁을 먹습니까? 작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경고를 해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제 겁먹지 마세요. 이 얘기 이미 벌써 뒷북이에요, 뒷북. 여러분 뒤통수 치려고 뒷북 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읽어보면은 장이 빠지면 남들보다만 적게 깨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 드리잖아요. 실시간으로 드리면은 장이 빠질 때에서는 표역 종목도 빠집니다. 근데 다른 종목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다른 종목들은 마이너스 20% 될 때 마이너스 10%밖에 안 깨져요. 떨어질 때는 절반밖에 안 깨집니다. 왜? 바닥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그래서 장세에 맞춰가지고 누구보다 덜 깨진다 그러면 돈 번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남들보다 덜 깨지면은 되는 거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시장 바닥, 그다음에 반등 포인트에서 이제 바닥주도 공략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죠, 시장. 시장 위주로 공략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올해 얘기인데요. 올해 얘기인데, 자 2022년 일본 증시가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고 여기가 이제 12월 달이 여기서 끝나는데. 작년에 일본 증시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이랬다면 돈 깨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점에 물려도 물타기 하다 보면 다시 올라오죠. 수익 나죠. 또 최고점에 물리고 있어도 물타기 하면 또 수익을 주면서 또 빠져나옵니다. 이게 6월 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내리 빠집니다. 물론 테마주들은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그때 당시 에너지 관련주, 사료주들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그 외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시장은 계속 올라와요. 심지어 8월 달에서는 고점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작년에서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바닥에서 물타기를 하든 고점에서부터 물려가지고 운이 없어서 물려가고 계속 물타기를 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줍니다. 뭐 7번도 주고 한 달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뭐 1개월 반 만에 한 번씩 고점을 주기 때문에 돈 깨지는 장이 아니고 얘네들은 돈 버는 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가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잘 공략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이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2023년도 상반기 예상은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종목 얘기는 뒤에서 아마 공개방송 이런 데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종목 얘기일 텐데 자 정리해보면은 1월 17일부터 하락장 예고 작년 했었던 거 폭락장으로 조심해라 회피 시켜줬죠. 6월 달에서도 회피 시켜줬죠. 그렇게 얘기했던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2023년도 시장은 상승장은 어렵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박스권장이 시작이 될 거다. 어떤? 일본 시장처럼 박스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복수의 시장이 가능하고요. 회복 가능한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서 이미 이 얘기를 예상을 하면서 공개 방송에 많이 해드렸던 얘기인데 TV 보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을 못 돌아갔고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올해는 괜찮은 장이에요. 그래서 매매하기. 그래서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과 해외 시장,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보면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 보면은 급락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재미있는 매매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 일본 시장, 주시장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예상해 보면 된다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만에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설날 때 보겠지만 이거는 1월 17일 날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한 게 설날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인데 오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음봉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는 못 떨어져요.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떨어져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급락하지 않으면 그리고 크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아까 얘기했던 일본 시장 생각하면 돼요. 조정 받으면 사면 됩니다. 종목들은 다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자, 바닥주들은 그래서 다 매매가 다 가능한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오면은 종목을 하나씩 게임, 엔터, 영상 콘텐츠, 웹툰, 드라마, 방송, 영화, 카지노, 여행, 관광, 호텔, 화장품 이런 종목들 제가 좋아하는 중국 소비주 관련들이거든요. 이런 쪽들을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뭐 녹화 방송 보면서 화면 캡처해가지고 아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구나 매매 종목들 이런 거가 있구나 키스트, 사마네프터스, 뉴, CJ ENM 그리고 오늘 급등했었던 레몽레인 아침 방송에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21.4% 올라갔죠.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지금 영상 콘텐츠 엔터주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 시장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매수. 그렇게 해서 시장도 박스권, 종목들도 박스권. 화장품주들도 있죠. 여행주들도 있죠. 이런 데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중국 소비주가 매매하기가 제일 무난한 종목들이고요. 아쉬운 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또 무슨 또 강의가 있으면 그때 중국 소비주들 한번 차트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설날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명절날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잘 보내시고요. 명절 끝나고 나와서도 계속 실전 매매 정수는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폐역 종목이라든지 이제 복수의 장이 왔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